안녕하세요. 도발 뉴스공장의 진행자 이야기 도발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이분의 인터뷰를 전해드릴 텐데요. 최근 2026년도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 도전을 공언하신 분이죠. 이장섭 전 국회의원의 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들어볼 텐데요. 놀라운 건 이장섭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적 재미입니다. 그의 실용주의가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지금부터 보내드리는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부터 보내드릴 영상은 지난 영상과 이어서 촬영된 것이고요. 지난 영상은 고정 댓글과 설명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장섭 전 국회의원의 청주시장 도전을 앞둔 두 번째 인터뷰 함께 보시죠. 다음은 그 경제와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청년들이 최근에 그 지방 도시가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문제들 때문에 자꾸 그 서울 그 수도권 집중화가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떤 일자리 전략을 혹시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하게도 돈 많이 주고 일이 편한 기업이 그런 생산 라인이 들어와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제 기업 이름을 내기 좀 그렇긴 하지만 SK 하이닉스다 그러면 깨끗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고 돈도 많이 주고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청주에서 지금 아시나도 모르겠는데 양백여상 대농자리 네, 그렇죠. 여기가 개발될 때 그 SK 하이닉스가 오고 여기서 젊은이들이 소비하고 먹고 놀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줘야 청년들이 여기 있을 거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 설계 당시에. 그래서 이제 백화점도 들어오게 됐고 거기 젊은이들이 술세권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가면 아주 괜찮은 데서 술 마실 수 좀 있고 옮겨줬어요. 1년 동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렇게 다니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세종시에서 오히려 우리 청주를 빨대로 빨아가는 게 아니라 세종시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청주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게 세종시는 당분간 30에서 50만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청주시는 85만이고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기업이 유통상가가 현대백화점이 들어온다면 청주로 들어오는 게 맞죠. 스타필드 같은 게 들어온다고 치면 청주로 와야 청주 85만도 소비권 내에 두고 세종시에 있는 30만, 50만도 소비권 내에 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청주시가 주변의 어떤 인구 유입, 청년들의 쉼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지금 고속터미널에 현대 커넥티드가 들어가 있죠. 우리 같은 기성세대는 그게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젊은이들은 가면 눈이 확확 돌아간다 그래요.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우리 진행자께서도 이제 저랑 비슷한 세대가 돼가서 그렇듯이 이런 대형 유통센터라든지 쇼핑몰, 젊은이들의 그 어떤 그 생활 리듬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어떤 시설들, 도시 인프라들이 갖춰주는 것들, 그리고 그만한 일자리들이 창출되는 것들이죠. 이거는, 흔하게 얘기하는 대기업들의 생산 라인이 될 수도 있겠고, 그것들을 받쳐주는 지금 말씀드린 고급 소비 환경들,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야 돼서, 저가 아니어도 미래의 청주시의 시장, 청주시의 지도자들은 그 부분에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집중해서 고민하고 국책 사업 역시도 그런 류의 국책 사업들을 개발을 해서 해야 될지 그냥 좋은 기업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청년들을 못 구하는데 좋은 인력을 못 구하는데 이 청년들이 와서 잘 놀 수 있어야만 경기도 화성에 삼성전자가 입지하고 거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던 이유는 수도권하고 가깝죠. 놀기가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좋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청주는 거기보다 훨씬 밑에 와 있는 거죠. 그러나 하이닉스가 와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그만큼 그 좋은 소비 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하면 또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맞춰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85만 청주의 규모는 그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을 목표로 저도 어떤 청주시의 이후 발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이제 청주시에 마련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질문지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요. 준비를 안 했으니까, 예, 그냥 여기 하시면. 아니, 예.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됐든 청주, 이제 오송에도 예를 들자면 바이오 그 단지가 있고, 또 청주에 말씀하신 대로 SK 하이닉스라는 이제 커다란 기업이 이제 점점 증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창에도 또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네. 혹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역에서 졸업한 우리 지역에 대학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졸업한 그 우수한 인력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그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과 뭔가 협약을 통해서 일정 비율 그 취업을 이렇게 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을까요? 네,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실효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제가 정무부지사 때 지역에 있는 대학과 특정 기업 간의 협약을 맺어서, 뭐 이를테면 특히 이제 반도체학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맺어서 장학금도 주고 여기서 이제 전문 인력을 키워서 그 회사가 이제 채용하고 뭐 이런 방식들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글쎄요, 관료적 발상이어서 그런가, 이게 뭐 지역 청년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는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뭐 일자리를 해결하는 방식이 되거나 이러지는 못한 측면들이 있고, 다양하게 뭐 청년 공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로 지역의 젊은이들을 인재들을 붙들어 두기도 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뭐 추상적이긴 하더라도 이게 이들이 살 수 있는 소위 정주 여건, 그러니까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현대화된 고급스러운 정주 여건과 또 이들의 그 어떤 소비 수준을 충족시켜줄 만큼의 배우가 되는 기업들, 좋은 일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믹스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서울대 나온 사람도 여기 오면 청주 시민이 되는 거죠. 지역에 있는 뭐 인재들 필요할 테고, 그래서 뭐가 됐든 많은 젊은이들이 이 정착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 뭐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말씀 들어보니까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은데 그 탁상공론식의 어떤 인위적인 그 취업보다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청주에 구비를 하고 더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서 네, 자연스럽게 청주의 젊은이들이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시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제 그게 원칙은 쉬운데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걸 거라고 봐요. 쉬우면 누구나 다 했겠죠. 그쵸. 예, 예. 이제 그걸 집중해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죠. 네. 조금 아까 스타필드 말씀하셨어요? 네. 청주에 이제 좋은 여건의 정주 여건 말씀을 하시다가 스타필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최근에 뭐, 청주의 맘카페나 여러 가지 소비층들을 살펴보면, 청주에 대형 마켓이 입점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좀 꽤 계세요. 스타필드도 최근에 어떤 이슈가 됐었거든요. 청주 입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이슈가 됐었는데, 대형 쇼핑몰이나 마트, 이런 부분들의 입점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는 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소비 환경의 향상 측면에서 괜찮은 현상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잘 골라야죠. 이게 대형 쇼핑몰 내지는 대형 마트가 늘 그 현장에서 부딪히는 거는 중소상인들의 문제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어떤 그 시장이 겹치지 않아야 되는, 충돌되지 않아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민들은 뭔가 쾌적하고 그 첨단 문화가 있는 대형 쇼핑몰에 오기를 바라죠.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시장이 겹치지 않게 할 거냐.
그런 형태의 어떤 기업은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필요한데, 그냥 싼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판매 기능만 있는 대형마트는 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거는 지역 중소상공인들하고 이게 부딪힐 가능성이 너무 크죠. 그러나 이제 어떤 뭐 오락 문화 포함해서 조금 고가의 어떤 물건을 파는 곳이라든지 여기는 또 시장 자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소비 욕구 고급스러운 소비 욕구와 또 이제 일반 그 생존이 필요한 중소상인들 간의 시장이 안 겹치는 이런 업종들을 골라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유통 산업들의 형태들이 있을 텐데 그 대량의 물건을 싸게 파는 방식 이것들은 조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고가의 물건들을 진열하고 팔고 그 안에서 좀 그 쇼핑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쇼핑몰 이거는 조금 또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 나갈 수 있지 않나 상대적으로 조금 변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져서 조심스럽지만은 그 일반 시민들의 소비 욕구와 어떤 그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의 문제를 조화롭게 다룰 수 있는 정책들 고민은 뭐 끝도 없이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그 생각이 보다 걱정이 걱정하시는 마음이 상당히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질문 드려보면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갖고 계신가요? 뭐, 그 늘 약자에 대한 부분들은 그 지자체의 어떤 장이 되려는 사람들의 숙명적인 고민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하셨고 경기지사 하셨고 이제 대통령 하시잖아요. 네네. 이 양반이 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민생 지원금 이 부분이잖아요. 지역화폐. 예. 지역 카페뿐 여러 가지들은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이 그쵸, 많은데 그쵸. 이 방법들을 잘 믹스해가지고 그때그때 어려운 때를 넘어갈 수 있고 그때그때 어떤 소비의 활력이 붙는 이 지점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이제 이를테면 민생 쿠폰이 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1년을 쭉 보면은 보릿고개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 이제 딱 풀어줘야 되는 거죠. 뭐 이번에 10만 원이 나왔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소비가 명절 밑이라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요 10만 원을 조금 뒤에 가서 풀었으면 어땠을까? 예, 타이밍적으로 뭐 제가 생각 못한 어떤 타이밍의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추석 대목이라는 것들이 늘 있잖아요. 지금 주지 말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시죠? 조금 뒤로 밀어서 줬으면 어땠을까? 밀어서. 예, 대목은 대목대로 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게 이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들을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예, 지역 카페도 뭐 상시적으로가 아니라 조금은 그 악센트를 줘서 조금 어려운 때 하고 뭐 이런 방식을 해서 해야 될 건데, 특별히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살아나야 잘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원칙이고, 그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좀 덜 충격이 가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지자체의 몫일 텐데, 정부의 몫이고, 그 부분들은 뭐 기존에 나와 있던 방법들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보수 정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서 좀 지역 화폐가 축소됐다라는 논란이 초기에 좀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의원님도 그 지역 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역 화폐 규모적인 확대를 추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상 유지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악센트를 주면서 약간 좀 축소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이범석 시장 지난 4년에 어떤 뭐 지역 카페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민생 예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가 않아서 뭐 그렇게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줄인다, 늘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자체 예산이라는 것들이 한계가 있죠. 예, 쓸 수 있는 것들 한계가 있어서 이 이상은 못 쓰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소위 뭐 우리 전문의들이 가성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같은 100원을 쓰더라도 어떤 때 100원을 쓰면 훨씬 효과가 있고 이런 게 있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예, 뭐 한정된 예산을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이 정책을 피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이 때인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지금이 시외버스 터미널을 팔 때인가? 이 고민을 하는 것처럼 비슷한 거죠. 인생 회복, 뭐 지역 카페 등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 이게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얘기는 여기 안 나왔어요. 아, 그런가요? 그거는 이제 그렇고요.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언급되어지는 것이 전통시장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골목상권의 활성화 관련된 얘기거든요. 최근에도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고, 또 골목상권에 대한 활성화 정책들도 나름대로 이범석 시장 같은 경우는 꿀잼 도시라고 해서 이런저런 투자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의원님의 차별화된 그러한 정책들이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뭐 그렇게까지 볼 일은 아닌데 이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라는 말은 먼저 넓게 보면 모든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일 테고 전통시장은 말 그대로 이제 전통시장의 이제 어떤 환경 개선이라든지 여기 갇혀 있는 측면도 있겠죠. 그리고 전통시장의 어떤 소비 고객들도 또 특화되어 있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정책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예전에는 재래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죠, 전 그렇죠. 정부의 정책 용어도 재래시장 살리기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20 몇 년 됐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은 나와졌다고 보고 저는 이제 청주 아까도 뭐 율량동으로 옮겼어요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청주의 이 도심의 소비 출세권 소위 이 부분이 이렇게 다액화되어 있다. 그쵸. 처음에는 이제 이 대농부지의 하복대에 집중되어 있다가 하복대도 나이트클럽 있던 그 지역에서 GSD 이쪽으로 옮겨온 거잖아요, 새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겠고, 율량동 쪽에 새로 그 전에 산남동에 생겼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율량동이 있고, 최근에 동남지구까지.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딱 보면은 다핵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것도 유행처럼, 예, 이 지역이 막 컸다가 다른 지역이 생기면 율량 지역이 생기면은 하복대가 죽고 율량동이 생기고 맞아요. 예, 율량동이 번성하고 근데 여기 율량동이 번성해서 여기 가서 막 또 가게세 비싸게 주고 새 들어가서 야심차게 상격한지 했는데 동남지구가 또 하면서 손님들이 이렇게 몰려가고 여기 또 어려워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제가 좀 되게 이게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 가진 돈 다 털어놓아가지고 가게 만들었는데 이게 1, 2년 있다가 확 또 딴 데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갈 수가 있겠는가 다액한 대충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게 절대 수요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정된 수요인데 이게 좋은 곳이 생기니까 이리로 갔다가 뭐 또 이쪽이 좀 시들하면 이리로 가고 이럴 수 있어서 이걸 어떻게 쉐어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테고 말 그대로 이거는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군데만 되는 건 다핵화가 아니잖아요. 이쪽도 잘 되고 하복대도 잘 되고 율량동도 잘 되고 산남동도 잘 되고 동남지구 잘 돼야지 다핵화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시가 그렇게 좀 지원해서 이 다핵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조건들이 뭔가 이런 저는 이제 현재까지는 뭐 문제의식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해법은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제가 책임자로 있으면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전문가들 보면서
최근에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최근에 그 이재명 정부의 다국화 정책, 각 뭐 지역의 거점 도시를 만들 뭐 이런 것과 구상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느낌에는. 뭐 권력이든 뭐든 뭐 기업이든 돈 버는 거 경제든 분산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군데 집중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죠. 이게 검찰이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오랫동안 권력을 한쪽으로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렇게 분산, 다핵 뭐 이런 부분들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도 부합하고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검찰 개혁은 찬성하시는 거죠? 아, 물론이죠. 대한민국 국민 쳐놓고, 아마 태극기 부대들도 검찰개혁 찬성한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게 내용이 달라서 그런 거지. 네. 그 청주시가 또 특별하게 그 청원구랑 통합이 되면서 도농 복합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경제적인 문제로 보면 그 농촌 지역에 대한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 농촌 활성화 정책에 대한 어떤 비전이 또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역의 그 농민들의 이제 뭐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도시 중심으로 청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거죠. 이게 절대적으로 이분들이 살기가 어려우냐, 뭐 이런 것들을 좋아졌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도시 근교 농업으로서의 자리매김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좀 더 기존에 이제 불편했던 부분들 유통 관련한 거라든지 과거에는 생산된 물건을 육거리 깡시장이라고 그러죠. 육거리에 나와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뭐 농산물 유통센터라든지 이쪽에 다양화되어 있고 그것들을 전담하는 어떤 뭐 유통센터도 있고 이런데 좀 더 그런 부분들에서 살펴보면서 근교 농업으로서의 유통의 편의성 뭐 이런 부분들 뭐 농산물 가격은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전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근교 농업이라는 표현 자체는 주 소비처가 도시에 있다라는 거죠. 특정 도시에. 그러니까 청원군 지역, 과거 예전에 청원군 지역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면 이게 주 소비처는 청주 시내라는 부분들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이것들이 효율적으로 될 것이냐, 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이 점검 포인트다라고 보여집니다. 근교 농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교 농업에서 종사하시는 그 농민들이 생산하신 농산품과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주 소비층이 청주시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물류 인프라를 좀 이렇게 관장하는 물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걸 관장하는 뭐 특별한 그 조치나 뭐 이런 뭐 아니면 부서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드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생각이 따로 있으신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뭐 고민해 보지 못했어요, 깊이. 그러나 이제 피상적으로 보면 그 물류라는 것들이 뭐 굉장히 먼 지역, 여기서 뭐 가락시장을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물류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을 텐데 그 근교농업 측면에서는 뭐 그 한 번에 대량으로 출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측면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물류 문제는 덜할 것이고 내지는 이제 신선한 식품을 바로바로 제때 공급하면서의 어떤 그 가격의 그 이점 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나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실 거란 말씀이시죠? 네네네. 이제 환경과 그 인프라에 대해서 생활 인프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